자, 요즘 신라젠 주식이 또 뭔 바람을 잡는지 살살 올라가서 14,000원대라는 거예요. 자, 신라젠이 이 특례 상장된 데 대해 지금 수많은 언론들이 기술 특례 상장의 이 무모함,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기술 특례 상장과 그 이후 10조 원대 시총, 그리고 지금 쪽박, 이런 부분 속에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금감원도 특례 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남발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 기술 특례 상장 해놓고는 전무라는 친구가 주식을 갖다가 장 내에서 수십억 원어치를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지요. 팩사백 무용성 평가, 즉 개발 중인 신약이 치료제 가치가 있는지, 임상시험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회사에 전무가 던졌다는 것은,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다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전무 정도가 이렇게 했다고 보면 이미 이들은 신라젠에서 취할 부분을 다 취하고 임상실험이라는 부분 결과를 갖다가 예고하며 그냥 그때까지 끌고 갔을 뿐인 겁니다. 중간에 이제 팔아서 돈 챙길 놈들은 다 챙긴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신라젠 같이 결국 미국의 임상 상상 시험 무용성 평가에서 실험할 필요도 없다. 약 효과 없다. 물약이 다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감원이 지금 이런 신라젠 같은 기술 특례 기업들이 수많은 스톡옵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소수의 임원들에게 이 스톡옵션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감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부분 상장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했어요. 91.5%가. 그리고 전체 스톡옵션의 51.3%가 소수 임원한테 이렇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이 사기쳐서 특례 상장하고 돈 쓰고 백 쓰고 정치 끈달아서 상장하고 결국 스톡옵션을 남발하고 성과와 관계없이 그 스톡옵션을 상장되면 현금화해서 먹고 날라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문정권 하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는 적자투성인데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한 신라젠의 전무도 주식 팔은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특례 상장사는 스톡옵션을 회사가 흑자를 낳을 때까지는 수익에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스톡옵션을 남발한다. 스톡옵션은 뭡니까?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이제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이런 거를 부여해서요,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국민의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마치 가치가 있는 듯이 어떻게 뒷구멍으로 특례 상장이니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와 끌어들인 다음에 가격이 높을 때 저그들은 받았던 스톡옵션 행사해버리고,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다 돌려버리고 나중에 회사는 빈 껍데기만 남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신라젠을 보내줘서는 안 된다. 신라젠이 기술 특례 상장할 때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정책국장을 했던 유재수의 역할이 뭐였는가? 왜 권력의 핵심들이 유재수한테 쩔쩔매고 그 감찰을 무마해 줬는가? 조국 말대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데 진짜 유재수를 봐준 권력의 핵심은 조국 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그쪽에서 도대체 유재수한테 무슨 신세를 졌냐? 뭐 형, 동생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정치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주고받는 거래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어서 문 정권은 유재수한테 빚을 졌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윤석열 검찰이 신라젠 특례 상장 과정, 자, 저한테 제보가 왔다가요. 그 다음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보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나이 한 5, 60 먹도록 이 사회에 의사하면서 살아놓고, 그래, 제보 전화해놓고는, 그 다음에 전화 안 해요? 저보고 무슨 사무실에 몇 번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았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 제보하려니까 겁납니까? 같이 동업해가지고 해먹다가 뭔가 섭섭한 일이 있어서 제보하려니까 이제 겁이 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물론 제보도 안 하고 돈벌이 먹은 놈보다야 낫지만은 그런 것 제보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끓이고, 예? 뭐 다릅니까? 해먹은 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죠. 자, 그래서 이 신라젠의 기술 특례 상장에서 정치인이 끼어 있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라젠이 10조로 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정권이 바람을 잡았다. 그리고 문정권 초 잘 나갈 때 2018년 초까지 신라젠이 그야말로 12, 3만 원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왜 적골이 됐는가에 대해 누가 신라젠에서 얼마를 먹고 튀었느냐?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한참 10배로 거품이 있을 때 실세들은 다 팔아먹었지 않겠어요? 아마 신라젠의 핵심들은 실험 결과가 안 될 줄 알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떴을 때 팔았겠지요. 자, 특례 상장시키고 띄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엄청나게 지금 입을 다 다물고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신라젠을 압수수색해서 누가 신라젠 주식을 샀는지를 어지간히 좀 분석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 주식 대량으로 사고 팔은 놈들하고 권력 핵심 명단하고 다 대조했어요. 자,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나 그 사돈 팔촌, 친인척, 마누라, 자식 중에 신라젠 주식을 사고 판 사람을 검찰이 다 공개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라젠에 대한 전면 수사에 돌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당신들도 살아남는 길이에요. 자, 신혜선이 문제에서 신혜선 씨가 아래 한 이야기들이 좀 웃긴다라고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혜선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문재인이가 괘씸하고 양정철이가 비굴하다라고 말한 신혜선의 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간의 신혜선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고생하면서 깨져가면서 문제 제기할 때 입 한 번 안 떼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또 뛰어들어가지고 신혜선이가 대단한 폭로를 한 것처럼 바람을 잡고 있는데요. 저는 일부 유튜브에 이런 행태들이 진실을 갖다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어. 신혜선이가 대단한 폭로를 한 게 아니라 신혜선이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엄흉한 짓을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혜선 씨의 폭로 내용 중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뜬금없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괘씸하고 양정철이 비굴하다. 근데 자기가 말한 걸 보면 문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양정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그냥 선거 때 좀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니, 대선 치르고 나고 한번 보세요. 온 사방에 도와줬다는 사람이 늘어나지요. 무슨 종교계에 신부 몇 명 만나게 해줬다고 자기 빚을 다 까줘야 됩니까? 대충 도와주고 선거 때
아마 1% 정도나 선거 때 도와주고 덕 봤을까? 99%는 다 사기 당했다. 아유 더러워 죽겠다 하면서 농공행상에서 대체로 열애됐을 겁니다. 원래 정치판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 좀 도와줬다고 양정처럼 비굴하고 문재인이 괘씸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바보로 합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은 더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요. 근데 당신 돈 기껏해야 2, 30억 둘러싼 시비에 그 시비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신혜선이의 이 서류 위조, 즉 자기의 동의 없는 이상호를 연대 보정해서 빼준 것은 법원 서류에 보면 서류 위조 어렵다며 별 문제 없다. 신혜선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대법원 판결 갖고 지금 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혜선이가 저런 식으로 폭로를 하면요. 저 내용은 자, 칼 요만큼 내뿜을라 말라 하는 거 봤지? 이거 보고 너네들 내 거 빨리 해결해줘. 아니면 칼 뽑을 거야 하고 또 딜 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혜선의 이 폭로에 어디에도 진실성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대단한 폭로했다고 이거 한자도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떠들어대는 호들갑대는 자들도 정말 웃기고 가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1,400억을 이제 우리들 병원 이상호한테 1,400억 대출된 부분과 신혜선이는 별개 문제예요. 우리가 신혜선 말을 듣고 일희일비하다 보면 본질을 상실합니다. 본질은 뭐냐? 우리들 병원에 1,400억이 어떻게 대출됐냐? 자, 거기에 핵심은 1,400억을 대출하는데 무슨 특혜가 있었냐? 그 특혜는 이명박 정권 때예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과 문재인 정권 사이에 이 1,400억을 이명박 정권이 돈을 대준다? 정권 초반에 이상호 부부를 두들겨가 김수경이가 뭐 집행유예까지 받았잖아요. 탈세로. 그런데 지금 말에 1,400억을 국책은행에서 이상호 개인한테 빌려줘요. 개인병원에. 정권이 미쳐 돌아버렸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상호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산업은행이 뭐 정당한 대출이라는 자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너네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핵심한테 돈 빌려줄 수 있냐? 네, 이것만 물어보겠어요. 에레기 자식들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 정권과 6월달부터 돈을 빌려주기 위한 행동이 전개됐잖아요. 12월 달에 신탁 서류는 만들어졌지만 대선 일주일 전에 돈이 언제 나갔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사후적으로 서류 만드는 거고 돈은 더 빨리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왕 정권이 나서서 대선 후보 밀어주려고 돈 빌려줬다 하면 더 일찍 빌려줬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의 핵심은 특혜인데, 특혜 대출인데 그 특혜 대출이 그냥 국책은행이 개인 도와줬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문 정권과 이명박 정권 간에 거래 딜이 있었다. 이거는요. 정치가 사기다라는 겁니다. 프로레슬링이 되는 거죠. 둘이 무슨 원수처럼 집어넣고 뺐다는 것도 다 짜고 쳐서 아이고 빨리 풀어줄 거니까 박근혜보다 잠깐 들어가 있지요. 가족은 건드리지 않고 다스도 더 이상 손 안 댈게. 지금 그렇게 다스 하던 문의 패거리들이 이명박의 다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찌 됐는가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사건의 핵심은 도대체 MB 정권하고 문하고 2012년 대선에 무슨 거래가 있었냐라는 부분의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1,400억이 어디로 갔느냐? 1,400억 중에 이상호는 갖고 가서 집이 얼마 갖고 나머지 돈은 왜 어디로 갔느냐? 자, 이상호가 1,400억을 빌려줄지는 자기도 나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디에 잔뜩 얹어줄게. 우리가 너네들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너네들한테 대선 자금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은 우리가 직접 줄 수 없으니
네 옆에 믿을 놈 하나 골라줘. 그러면 그 놈한테 빌려줄 때 잔뜩 얹어줄게. 거기서 네 선거 자금만큼만 가져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4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돈의 꼬리를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자. 한국당이요. 자꾸 뭐 어문 소리 갖고 하지 말고 정태국 의원이 TF 하고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 1,400억 돈 꼬리를 추적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국당이 아직도 MB계도 많이 있고요. 원내대표도 뭐 그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거 1,400억 문제를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심재철 의원도 그 폭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1,400억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문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러가지고 이상호 너 돈 1,400억 어디로 어떻게 썼냐고 물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들 병원의 이 사건을 자꾸 이제 신혜선이한테 관심을 꺼야 된다. 신혜선이의 그 지저분한 일을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 그거 뭐 신한은행하고의 문제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우리는 이제 네 문제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우리들 병원은 뭐 네가 흘려서 그렇게 터졌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1,400억을 어떻게 빌려주게 됐고 어디로 갔는가 그것만 신경을 쓴다. 이제 신혜선이는 우리들 병원에서 잘라내 버려야 된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다. 네가 살고 싶으면 다 까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병원 문제는 이제 1,400억의 방향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